김재현입니다. 그럼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지는요, 환지 예정지라고 있어요. 환지는 수용에 비해서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자기의 그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어떤 그런 재산권 침해 현상이 벌어지죠. 오랫동안. 그래서 재산권 침해를 좀 줄여보자. 그래서 이 환지 받을 곳을 미리 지정해 주는 거예요. 미리 가서 사용할 수 있게. 또 하나는 채비지죠. 채비지가 시행자가 시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받은 토지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채비지로 이제 이 사업 비용으로 쓰게 되는데, 이 채비지를 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 갖고 있으면 그동안 돈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처분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자, 이 토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조성이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 구역이지만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사용자들이 이게 미리 조성된 이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을 해줍니다. 예정지 지정을 해줘요. 환지 예정지로 지정을 해주면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고요, 수익할 수 있고, 그리고 처분은 못해요. 소유권이 넘어온 게 아니거든요. 사용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 수익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이 토지 그 환지 예정지로 여기 사용하고 있었는데, 환지면은 여기도 같이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도 임차권도 아울러 지정을 해야 돼요. 아울러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할 때는 임차인이 원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토지를 빌린 목적이 있을 텐데, 이 목적에 맞았는데 여기에 갔더니 그 이전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환경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임대료를 깎고 싶겠죠. 또 반면 그 이전보다 토지 환경이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좀 더 받고 싶을 거예요. 그걸 증감이라고 하죠. 임대료 증감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언제나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지정을,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고 나서요, 60일 이내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 60일 이내 증감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계약 안 할래 더 이상, 권리 포기를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권리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보증금 받아야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돈을 안 주고 계속 질질 끌면 임차인이 나가질 않겠죠. 나가지 않으면 도시개발 사업이 지연되죠.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면 시행자에게 보증금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 시행자는 돈을 줘요. 그러고 나서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대신해서 받는 겁니다. 자, 이게 환지 예정지고요. 그런데 환지 예정지를 이번에는 환지 예정지를 채비지 목적으로 지정을 했어요. 환지 예정지를. 환지 예정지를 채비지로 지정을 하면 이때부터 이 채비지는 환지 예정지이기 때문에 사용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죠. 여기랑 또 수익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처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처분하고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민법 183조인가요? 부동산 물권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한때 그때 넘어가요. 원래 환지는요,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냐면 환지 처분 다음날 넘어가게 됐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로 이 채비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을 하면 이때 처분을 할 수 있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환지 예정지인데, 그럼 환지 예정지 이전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있어요. 환지 예정지 전에도, 예정지 지정 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자, 순환개발하는 거예요. 순환개발 제가 전에 설명드렸나요? 여기 개발해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 일로 밀어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개발해나가는 거죠. 여기 순환개발인 경우.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이전부터 개발이 되고 있어야지 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 국방과 군사 목적이면 예정지 전에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주민 공람공고 있죠. 개발계획 때 공람공고 하죠. 공람공고. 주민 공람공고 이전부터 이거 개발하기로 됐던 거예요. 내가 이거 개발하려고 땅을 매입을 했어요. 매입하고 났는데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람공고가 딱 떨어지면서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계속 기득권이죠. 기득권이에요. 기득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발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개발 사업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좀 더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지문으로 나온다면 어려울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외울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접하시고 문제 나오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죠. 네. 이게 환지 예정지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은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절차예요. 도시개발의 마지막 절차. 환지 처분이죠. 자, 환지 처분은 어떻게 하냐. 자, 환지 계획을 짜고 인가를 받아서 공사 완료를 했죠. 그러고 나서 준공검사를 하겠죠. 착공을 하고 그 다음 공사 완료를 하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한 뒤에 공람을 하죠. 와서 보라고. 그러고 나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환지 처분 공고를 하죠. 그렇죠. 자, 이 환지 처분은요, 준공검사 하고 나서 언제까지? 60일 이내 해야 돼요. 그런데 민간은 준공검사를 받아도 지방공사나 한국주택공사 이런 데는 준공검사 안 받을 수도 있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들. 그런 경우는 공사 완료해서 공람이 끝나면 환지 처분을 합니다. 이때 얘도 마찬가지로 60일 이내 해야 돼요. 빨리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환지 처분하고 나면요. 그러고 나면 14일 이내 등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준공검사는요, 지정권자에게 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누구였죠? 시도대장이었죠.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어요. 외부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시개발 구역이 크다 보면 어떤 부분은
이게 먼저 완공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끝난 부분, 그러면 먼저 중간검사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끝나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끝난 부분 먼저 할 수 있고요. 그럼 중간검사 전에는 사용할 수 없냐? 있어요. 중간검사 전에 사용 허가를 받습니다. 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거의 우리가 나중에 배울 정비법이나 주택법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환지 처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환지 처분을 하면 환지 처분 공고한 날이에요. 환지 처분 공고 했어요, 이날. 그리고 그날 밤이 돼서 0시가 됐어요. 밤 11시 59분 59초 딱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다음 날이 되죠. 다음 날. 이 0시를 기준으로 여기를 환지 처분 공고 끝난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 날 되면 환지는 종전 토지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종전 토지에 있던 각종 권리들이 새로 받은 환지에 설정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 토지에 대한 얘기죠. 평면 환지에 대한 얘기죠. 그럼 입체 환지는 어떻게 되죠?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난 다음 날 건축물의 일부와 거기에 공유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다면 그런 권리들이 이 토지로 오는 건데, 이 입체 환지니까 별스럽게 조문으로 이렇게 명시해 둔 거예요. 또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이 있었다면 이 저당권도 그 이전에 토지에 있었던 저당권이라도 이 입체 환지라면 건축물과 토지의 양쪽에 둘 다 설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환지 부지정이에요. 환지를 정하지 않은 거죠.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이때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우리 민법에서 지역권 배웠죠? 지역권. 이 지역권은 예외예요. 그런데 이 지역권이 더 이상 이익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이거는 소멸이에요. 소멸. 이익이 없다. 그건 소멸입니다. 소멸. 그리고 전속 처분이라고 있어요. 전속 처분. 전속 처분은 뭐냐? 이해하기 쉽게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살인 사건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환지 처분을 하니까, 야, 이 환지 처분은 이 땅은, 자, 이 땅으로 환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살인 사건 현장이 바뀌나요? 그럴 수는 없겠죠. 이런 것들은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전속 처분 같은 경우는 출입금지 가처분 같은 거. 출입금지 가처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출입금지 가처분이나 뭐 증거보전 처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보전 처분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속 처분은 예외다. 그 다음에 또 더해서 보류지, 보류지는 뭐뭐 있다 그랬죠? 공공용지랑 채비지가 있다 그랬어요. 보류지는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소유할 건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다음날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채비지는 보류지 중에서도 채비지는
시행자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채비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을 하면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 돼서 그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등기를 마친 때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청산금에 대한 얘기예요. 청산금. 자,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 환지처분 공고를 하면, 끝난 때가 아니라 공고를 하면 청산금은 결정이 됩니다. 청산금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확정이 됩니다. 이게 어찌 들으면 다 똑같은 얘기 같은데 이게 뭔 얘기냐. 결정은요, 금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금액이. 확정은, 이거는 뭐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확정은.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서 청산금은 교부되거나 또는 징수가 돼야죠. 이게 원칙입니다. 교부하거나 징수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로 환지 처분 공고 이전에도 교부하거나 징수할 수 있어요.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뭐가 그렇게 하냐면 환지 부지정. 자, 환지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 이거를 사업 다 끝날 때까지 돈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분 공고 전에도 예외. 또 환지 부지정에 대해서는 교부하거나 징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청산금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더 아시면 되는데, 자, 이자를 붙여서 이자를 더해가지고 분할할 수 있어요. 분할, 징수하거나 또는 교부할 수 있어요. 나눠서 금액이 크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돈을 주고 싶어도 안 받아요.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에는 공탁을 해야 돼요. 공탁을 합니다. 근데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줘요. 그러면 공권력을 이용해야죠. 지자체에 위탁을 할 수 있어요. 돈 좀 받아달라고. 공짜로 주지는 않겠죠. 4%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5년이에요. 5년 내에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돈 날릴 수 있겠죠. 자, 청산금은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깔끔하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시개발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도시개발 채권은 여기서 지금 수강생분들 중에서 주택을 거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있죠. LH에서 국민주택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만든 채권이잖아요.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게.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 목적은 주택은 아니에요. 목적이. 도시군 계획시설이에요. 기반시설 같은 것들. 도시군 계획시설 또는 도시개발. 민간이 하는 건 모르겠는데 공공이 한다면 도시개발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겁니다. 발행자는 민간이 아니에요. 시도지사예요. 그리고 승인권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행안부 장관. 행장. 자, 발행 방법은
여기는 상한이란 말이 없죠. 상한이 들어가면 제가 기명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무기명이에요. 무기명. 그래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또 양이 너무 많다면 채권을 받지 않고 등록할 수도 있죠. 등록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율은, 얘도 이율은 있죠. 이율은 시도가 하니까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정해요. 자, 그 다음 상환은,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이에요. 환지가 한 10년 정도 걸리고요. 수용이 한 5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뭐 5년에서 10년 정도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도시개발 채권은 일단 샀다 그러면 중도 상환은 안 돼요. 중도에 상환하는 법은 없어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귀책 사유가 없거나, 귀책 사유가 없어. 또 차고 또는 초과해서 한 경우, 그런 경우에 환급해 줄 수는 있어요. 그 다음 도시개발 국민주택 채권도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한테 이게 살 여력이 있다 해가지고 물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도시개발 채권도 어떤 혜택을 있는 사람들한테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자를 누구로 하냐면, 이거 정리가 되셨나요? 매입자는 공공시행자가 도급을 줍니다. 토지조성공사나 이런 것들을 도급을 줬어요. 그럼 도급 받은 자, 돈 벌었죠? 사라는 거죠. 그리고 시행자를 지정을 받았어요. 공공 말고 민간이에요. 시행자로 지정받았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으니까 좀 사라, 채권을. 그 얘기고요. 그 다음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허가 있었죠. 거기서 토지 형질 변경이 있었죠.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토지 형질 변경을 왜 할까요? 이거 무슨 건축물 지어서 수익사업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사라는 거예요. 이게 매입자, 꼭 매입해야 되는 매입자고요. 이렇게 매입하고 나면은 매입필증이라는 걸 줍니다. 매입필증. 그 보관기간은 5년이에요. 5년 보관해야지 분실하고 하면 나중에 다시 또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5년. 또 신분차게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꼭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도시개발 채권 이전에는 책을 보시면 비용 파트가 있어요. 비용 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비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한번 책을 쭉 읽어보시고, 제 책에 보시면은 필요한 내용들은 줄을 쳐놨거든요. 그 줄 쳐진 내용 중심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도시개발법이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정비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